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JYK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이 영화를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영화관에서 보니까요 정말 박진감 있고 정말 좋은 사운드로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거치형 무선 스피커들은요 본래는 음악 감상용으로만 사용됐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넷플릭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영화도 집에서 감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스피커로 영상을 감상하시려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최신으로 나온 이런 무선 스피커들은요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감상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스피커 중 하나만 선택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테레오 고음질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6개의 스피커들을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가지고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좀 귀로 들어보시고 선택하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스피커 선택하실 때 좀 취향에 맞도록 음색을 쉽게 구별하시도록 저희가 중립적인 그리고 시원한 그리고 따스한 음색을 좀 구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음색에 맞도록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리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네임의 뮤조2입니다. 사운드 스타일은요 좀 시원한 편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임의 뮤조2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포칼 네임이 합병한 이후에 나온 제품으로서 포칼만의 쨍한 해상력 그리고 타이트한 저역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좀 팝이나 좀 가요 같은 좀 비트 있는 음악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언제나 시장 선점자는요 선점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는 편입니다. 네임의 무선 스피커 뮤조는요 일찌감치 거치형 무선 스피커 시장을 좀 평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뮤조가 포칼과 네임의 합병을 통해서 한층 더 좀 진화되어 가지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뮤조2 스피커는요 이전과 다르게 합병 이후에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포칼의 스피커 기술이 고스란히 들어간 제품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견고한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되었고요. 포칼 특유의 좀 쨍한 해상력 그리고 좀 타이트한 저역의 사운드가 잘 표현되는 스피커입니다. 역시나 이런 류의 스피커는요 팝이나 가요 같은 비트 있는 음악에서 탁월한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또 어쿠스틱한 스타일의 음악에서도 비교적 좀 완성도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네임의 뮤조2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감상을 해보니까요 10cm의 콘서트나 Get Lucky 같은 곡에서는요 절로 막 그루브가 타지면서 고개가 비트를 따라서 끄덕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햇의 시원한 비트 쪼개기가 칙탁 이렇게 나오면서 퀘어 심벌도 촥 하고 사운드가 잘 터져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킥드럼 그리고 이제 베이스 기타는 좀 단단한 저역의 표현으로 음악을 잘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거치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바 같은, 그러니까 영상을 감상하는 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 네임 뮤조2는 저역이 좀 타이트하면서 약간의 밀도감을 동반한 그런 사운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제 클래식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배운 표현이나 좀 두툼한 질감 표현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무난한 사운드를 들려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JBL의 L75MS입니다. 사운드 스타일은요 따스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한 줄 평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요,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디자인처럼 아주 따스하고 편안한 사운드고요, 특히 이제 공간감을 표현한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레트로한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더욱 크게 어필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JBL 스피커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역시 JBL 스피커 하면 4312 같은 그리고 L100 같은 그런 레트로한 디자인의 스피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JBL은요 역사가 아주 깊은 브랜드이면서 또 이러한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가직한 무선 스피커가 L75MS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트로한 디자인이지만 가진 기능은 정말 최신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부터 턴테이블 연결까지 안 되는 게 없는 맞는 스피커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는 여러분들 디자인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참 편안하고 따스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동감감을 아주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스피커라서 오랫동안 막 음악을 들어도 아주 식증나지 않고 귀가 아프지 않을 그런 스피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이런 이제 바디가 아무래도 이제 목재로 만들어진 스피커라서 그런지 공진을 이제 제어하거나 억제하기보단 좀 악기처럼 자연스럽게 공진을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따스한 그런 스타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통은요 따스한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이제 스피커들은요 어쿠스틱한 재즈나 클래식 같은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런 거치형 무선 스피커가 직선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미드레인지가 위치하고 사이드에 이제 트위터랑 우퍼가 위치하는데 앞으로 소리를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15도 정도 틀어가지고 방사를 해서 좀 더 스테레오 이미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요 리모컨에 SFX라는 모드가 있어요. DSP 처리로 좀 더 스테레오 이미징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요 다른 무선 스피커보다는 조금 더 스테레오 이미징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알루미늄으로 트위터가 만들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역의 직진성이나 이제 스피드는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닛의 배치 중에서 일종의 센터 스피커 역할을 하는 미드레인지가 다른 유닛들 대비해서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이제 배치이기 때문에 대사의 전달에서도 좀 아주 좋은 전달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의 발산을 꾀하는 이제 목재형 바디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역의 스피드가 이제 빠르지는 않고요. 그래도 중력대 밀도감은 또 빡빡한 편은 아닙니다. 세 번째 스피커는 소노스 파베르의 옴니아라는 제품입니다. 역시 사운드 스타일은 따스한 스타일입니다. 소노스 파베르의 옴니아라는 스피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예쁘고요. 이태리 제품들의 특유의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제작되어 가지고요.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인원 치고는 굉장히 넓은 사운드 스테이징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자연스럽고 자극이 없는 좀 편안한 사운드의 어쿠스틱한 음악에 잘 어울리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태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역시 가죽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명품 가방에서부터 초고가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까지 이태리에서 제작된 제품들 중에서 럭셔리함을 강조하는 제품일수록 다양한 치장을 가죽으로 하죠. 이러한 가죽의 사용은 이제 이태리제 스피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태리의 대표적인 하이파이 스피커인 소노스 파베르는 가히 명품 스피커라고 불리우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소노스 파베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태리제 오디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소리가 매우 음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태리제 앰프인 유니슨 리서치, 오디오 아플라이트, 오디오 아날로그와 같은 그런 브랜드들은요. 보통 오디오 마니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음악적인 사운드를 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통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이태리는 이제 기후뿐만 아니라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클래식 음악, 정확히는 이제 약간 바로크 음악이죠. 바로크 음악이 가장 먼저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산들을 계속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 이태리제 제품들은 조금 더 음악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노스 파베르에서 옴니아라는 아주 예쁜 디자인의 올인원 무선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단부에는요 원력 색상에 이제 목재를 더불어서 블랙 색상에 이제 그레이브를 이제 적절하게 매칭을 시키고요. 적절하게 곡선도 나오고 직선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아주 비율적으로 아름다운 제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품을 보시면요 마감이 굉장히 훌륭해가지고요 아름답고 아주 럭셔리한 제품의 자태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설명한 JBL의 L75MS처럼요 목재를 잘 이용하는 스피커 브랜드들의 음질 특성은요 역시 공진을 제어하는 것이 아닌 공진을 좀 이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노스 파베르의 이런 스테레오 스피커들처럼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어쿠스틱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에 더해가지고요 크레센도라는 이제 기술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요 전면의 유닛에 좌우 측면에 달린 이제 두 개의 유닛을 통해서 올인원스럽지 않은 이제 넓은 사운드 스테이징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제품입니다. 맥킨토시의 RS250입니다. 사운드 스타일은요, 아주 많이 따스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맥킨토시 RS250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맥킨토시 특유의 파란색 출력미터에 로망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가격대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매우 아름답고요, 마감이 우수하고요, 사운드는 저역이 좀 아주 풍성한 편이고요, 따스한 맥킨토시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오는 스피커입니다. 맥킨토시의 푸른색 출력미터, 맥킨토시만의 아주 아이코닉한 부분이죠. 이 출력미터가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맥킨토시 앰프들은요, 접근하기 쉬운 가격은 아니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이 RS250은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맥킨토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음색 그대로의 어떤 중립적인 사운드에서 살짝 따스한 편으로 기울어진 사운드인데요, RS250은 저역의 양감을 취향과 공간에 맞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역 강조형 사운드가 아닌 저역이 풍성한 편의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첼로나 보컬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질감 표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각 악기 간의 정의감의 표현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단자에서 서브우퍼 단자도 제공하기 때문에 영화 감상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요, 테크닉스의 옥타바 SC C70 마크2입니다. 사운드 스타일은요, 이렇게 알루미늄 바디를 가져가지고 좀 차가울 까 생각되는데 좀 반대로 따스한 스타일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옥타바 제품을 한 줄평으로 설명하자면요, 역시나 일본제 제품답게 다양한 기능을 넣어놓은 다목적 스피커입니다. 이제 상단부에 이제 CD가 들어가는 CD 재생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공간 튜닝을 할 수 있는 최신 기술까지 이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루미늄 바디로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사운드는 아주 좀 기분 좋은 착색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푸근하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스타일입니다. 네트워크와 CD 재생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제품인 데논과 마란치, 그리고 야마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AV 리시버들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놓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테크닉스의 옥타바라는 제품인데요, 이 가격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각가지 기능들과 뛰어난 만듦새를 보여주는데요, 이 옥타바는 CD를 재생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그리고 정밀하게 공간을 측정해서 튜닝하는 룸 튜닝 기술까지 집약되어서 들어갔지만요, 100만원 중반대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실제로 여러분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요, 알루미늄 바디에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런 만듦새하고 마감에 보시면은 제품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바디로 이제 차가운 금속 소재로 이제 제작되었지만은 소리의 성향은 반대로 따스하고 포근하고 좀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한 이제 기분 좋은 착색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 특유의 좀 섬세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역은 타이트하고 빠르진 않지만 충분한 양감의 진득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스타일의 스피커들은요,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어쿠스틱한 음악에 더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팝이나 가요 같은 비트 있는 음악을 플레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판테온의 판테온 원 스피커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스피커가 굉장히 거대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희가 테이블을 치우고 이제 따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사운드 스타일은요, 중립적이면서 호방한 그런 사운드 스타일입니다. 이 판테온 원 스피커를 한 줄평으로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의 보시는 시선에는 어떠한 디자인인가요? 굉장히 좀 아방가르드하고 좀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디자인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상이죠. 디자인으로 레드닷 어워드도 수상할 정도로 디자인은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질도 이렇게 큰 만큼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상단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두어 가지고요, 좌우의 스테레오감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거의 탈 무선 스피커급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만큼요, 저역도 아주 호방하고 양감도 충분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2020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제 판테온 오디오는요, 호주의 이제 디자인 음향기기 회사로서요, LVMH 그리고 까르띠에 같은 명품 브랜드에 몸담았던 디자이너하고요, 그리고 포칼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합류한 떠오르는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판테온 오디오의 첫 출시 모델인 이 판테온 1은요, 레드닷 어워드 2020년도를 수상한 제품으로서요, 로마의 판테온 오큘러스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대칭으로 디자인한, 그리고 또 기하학적으로 라인과 또 이런 커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투자자에게 일종인 플라스틱의 일종인 이제 레진 마감으로 캐비넷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접합 부분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미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좀 들어본 결과 강성도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 편이에요. 25kg 나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요, 실크돔 트위터 4개, 그리고 페이퍼콘 미드레인지 2개, 서브우퍼 2개로 총 400W의 이제 고출력을 자랑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요, 이 판테온 1 스피커는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스피커를 직접적으로 들어보니까요, 정말 탈무선 스피커급으로 굉장히 좋은 스테레오 이미지, 강력한 저역, 그리고 양감이 충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스피커를 사용하시면 음악 감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화 감상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사운드로 감상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스테레오 스피커를 놓고 듣는 게 나는 뭐 성 같은 게 좀 거추정해가지고 놓기 싫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한 대로도 충분하게 스테레오 이미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저 개인적인 취향에는 6개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취향에 맞는 그런 스피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거치형 무선 스피커 6점을 살펴봤습니다. 네임 뮤조2, 그리고 JBL LS75MS, 맥킨토시의 RS250, 소노스 바베르의 옴니아, 그리고 테크닉스의 옥타바, 판테온 1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스피커를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여러분의 개인의 취향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장르를 듣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요,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금액대 안에서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이후에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음질의 녹음을 저희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음악을 꼭 들어보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리뷰어 JYK였습니다. 감사합니다.